네,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로는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아니라 어떤 직선의 위치 관계를 또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또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기초로 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부터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문제죠.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2차 함수와 자, 요 2차 함수를 보겠습니다. 요 2차 함수와 x축. 자, x축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y는 0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교점이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자,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x축의 교점의 개수. 자, 볼게요. 자, 교점의 x좌표를 보면 자, 교점의 x좌표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20은 0. 여기에 자, 실근이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참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교점, 만나는 점이잖아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파악을 하자는 거죠. 어떤 그래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x축이 되는 거죠. 이 x축이 의미하는 게 y는 0이라는 직선에 해당이 되니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의 실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근이 몇 개냐 하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자, 2차 방정식 여기에 자, 판별식 D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별식 D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해서 보면 자, 121에서 80을 빼니까 41 0보다 크죠. 0보다 크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두 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교점의 개수는 2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2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2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D가 0보다 크면 두 개다. 그 다음에 D가 0이면 한 개다. D가 0보다 작으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는 0개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자,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우리가 뭘로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에 뭘로 판별해요? 자, 판단하냐면 판별식 D로 우리가 판단을 하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을 하면 25에서 40을 빼는 거니까 음수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교점의 개수는, 자, 교점의 개수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3번도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자, 또 똑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3번. 자,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뭘로 판별하자? 방정식의, 자, 판별식으로 우리가 판별을 하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44에서 144를 뺀 꼴이니까 0이겠네요. 자, D가 0이란 얘기는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자, 판별식 D가 0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는 중근의 입장에서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래프로서 우리가 그래프 입장에서 본다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자, 한 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축과 한 점에서 지금 만나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 1번에 했었던 문제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k 더하기 2 k 마이너스 1은 0. 자, 이 2차 방정식에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돼야 자, 한 점에서 만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 D를 구합니다. 그다음 B제곱 마이너스 4 A C.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자, k제곱 더하기 k-2 되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k 더하기 8 이렇게 돼요. 이것이 0이 되더라. 자, 그 조건을 만족하는 k는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k자리에 검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k자리 2를 넣어보세요. k자리 2를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x-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네요. 2일 때,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k가 2일 때.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자, 알 수 있죠. 자, 그 개념을 이용해서 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x축은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x축은 y가 0이라고 하는 직선의 특별한 경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굳이 특별한 직선, x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선과의 관계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번과 뭐 2번과 3번 다 이게 직선이라는 입장에서 보자. 그 얘기입니다. 직선이라는 입장에서 보자.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방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냐? 자, 는 마이너스 2. 이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정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네, 교점. 즉 x-1이 같다라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9x-1이 x 더하기 3이랑 같다. 이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어떤 방정식이냐? 더하기 9는 0. 자,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판별식은 자, b제곱 마이너스 4 ac 판별식이 0이 나오는 걸로 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요 2차 함수와 자,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접한다는 얘기죠.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은 0. 요 2차 방정식에 자, 판별식 D를 이제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판별식 D를 가지고 생각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 자, c 해서 16에서 24를 빼면 0보다 어때요? 자, 0보다 작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점이 연계란 얘기니까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라고 하는 직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자 y는 x-1이라는 직선은 대충 그려도 만나지 않는다. 그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데 자, 여기에 판별식 D를 한번 보겠습니다. D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 자, c 해서 보니까 64에서 48을 빼는 거니까 0보다 크겠네요. 그쵸? 예,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와 y는 자, x 더하기 3. y는 x 더하기 3을 그렸고 y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1을 그렸을 때 자, d가 0보다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즉 교점의 개수가 두 개란 얘기잖아요. 그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판별식 D가 0이 나왔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구하겠는데요. 자, 일단 아무런 범위가 없어요. 아무런 범위가 없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에서 그 갖는 x의 범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개념은 항상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 꼭점의 좌표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꼭점의 좌표를 구한다라는 입장에서 자, 생각을 해보면요. 주어진 식은 자, 더하기 32를 했으니까 빼기 32를 하고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써주면 자, 그래프 모양이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4일 때 요점의 좌표는요. 자, 마이너스 4,1 자, 이라는 자, 점이 꼭점의 좌표가 되겠죠. 자, 실수 전체 범위를 통틀어서 생기는 모양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실수 전체 모양 통틀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자, 편의상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놓고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놓을게요. 자, 최소값 1을 갖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때요? 계속 커져가는 거니까 최대값은 없습니다.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진 식을 보면 주어진 식은 자,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고쳐야 되니까 반의 제곱 빼기 25를 했으니까 더하기 25를 해줘야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20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래프 모양은 그래프를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니까 자, 요점의 좌표는 5,5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실수를 통틀어서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대값은 제일 큰 값은 5다. 그때 말하는 5는 자, 이 5를 말하는 거고요. 네. 자,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어때요? 최소값은 없죠. 계속 작아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뭐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의 그 최대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그래프 모양이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일단은 그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3일 때 자,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요점이 꼭점의 좌표가 되겠죠. 자, 근데 x는 0부터 5까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x가 3일 때 3, 마이너스 3 요점이 이제 꼭점을 갖긴 한데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요 3에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니까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3에서 0까지가 뭐냐 3에서 5까지 뭐냐를 생각하면 3에서 0까지가 훨씬 멀겠죠. 그쵸? 자, 그래서 0부터 5, 여기 5까지 변한다. 그러면은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자,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을 구한다. 그러면 최대값은 x가 자, 얼마일 때 생겨요? x가 0일 때 자, 최대값을 갖겠죠. xr에 0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자, 6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우리가 이미 구했네요. 마이너스 3으로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자, 일단 그래프 모양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줘서 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x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그래서 13 이걸 우리가 더하는 거겠죠. 자,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겠죠. 자, x축을 기준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마이너스 1일 때, 자,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3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제한된 범위에서의 x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제한된 범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마이너스 1,13이 일단 꼭점을 갖는데 1부터 4까지 이제 변하잖아요. 1부터 4까지 변하기 때문에 그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프 모양은 x가 1일 때부터 생각하는 거니까 1은 이쪽에 있겠죠. 1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x가 1일 때, 그 다음에 x가 4일 때
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자리에 자 1을 집어넣으면 x자리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x자리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다 13을 더하니까 5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x가 4, x자리에 4를 집어넣으세요. 4를 집어넣으면 25,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0에다가 1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7이 되나요?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 모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서 자,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7이 나오는 건 x자리에 4를 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이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결국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냐 그런 개념인데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요 2차 함수 A와 B가 뭔지는 몰라요. A와 B가 뭔지 모르는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죠.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두 점에서 자 만날 때 A와 B를 구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면 x자리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이란 얘기겠네요. x자리에 또 2를 대입을 하면 왜냐하면 요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요 2,0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값이 여전히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0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쵸?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마이너스 3과 2라는 얘기죠. 자, 여기 두 근이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 2가 될 수도 있더라.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금방 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3과 2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3과 2를 곱한 것은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1이 나오면 되고요. 자, b는 마이너스 6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자,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프와 그다음 직선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잘 보세요. 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여기까지. 자,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우리가 수학적인 식으로 어떻게 잘 해석을 할 수 있냐 거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여기 밑줄 그은 데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판별식 D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떤 판별식 D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구하면 자 b제곱 마이너스 4 ac 해서 구하면 이것이 0이다. 그 얘기죠. 4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 자 4로 약분할게요. 4로 약분을 하면 자 우리는 인수분해에 의해서 자 k는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 또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 이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랬어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또 뭘 만족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두 번째 그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방정식, 이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쵸? 자, 판별식 D를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것이 0보다 커야 된다. 즉 4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즉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가 자, 첫 번째 조건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도 만족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네, 바로 둘 다 만족하는 K는 2가 나오겠죠? 자,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언더라인 치면서 해석을 하자. 수학적인 식으로. 자, 8번도 문제를 한번 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이 직선과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만나지 말아야 된다.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돌려서 수학적인 식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돌려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맞아요. 방정식.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방정식.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 더하기 3은 0. 여기에 판별식 D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요.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 0보다 작아야 되죠. 8m 마이너스 20인가요?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넘기고 8 양수 나누겠습니다. m은 4로 약분할까요? 2분의 5보다 자, 작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까지 이제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m의 범위를 찾았어요. 자, 근데 m은 뭐라 그랬냐? 문제에서 자연수 m이고, 자, 자연수 m은 지금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1과 2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자연수가 뭐냐가 아니라 이 자연수 m이 몇 개니? 그랬습니다. 1, 2 바로 두 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두 개죠, 답은. 왜 두 개냐? 1과 2 두 개라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을 잘 보세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y는 2x-1이라는 직선과 어디에서 접한대요? 자, 1, 자, 1에서 1에서 이렇게 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나중에 미적분을 배웠을 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자, 요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냐? 첫 번째, 1,1이라는 요 점은, 1,1이라는 이 점은 직선에도 있고 2차 함수 그래프 위에도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자, 2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xr이 1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xr이 1이면 자, y도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xr에 1 넣고 나면 y도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1의 제곱 a 더하기 1 곱하기 1 자, 요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겠네요.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관계가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접한다 그랬잖아요. 접한다 그랬으니까 또 뭘 만족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자,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x제곱 a 더하기 1x 자, 이
직선의 그래프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자,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거죠. 즉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D를 구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4B가 0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A와 B 사이의 관계를 알아요. B는 마이너스 A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4A는 0 되니까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은 0. A는 그냥 마이너스 1만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1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와 B를 구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실생활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스프링보드 다이빙은 수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는 스프링보드에서 뛰어 올랐다가 다이빙하는 수상 경기 종목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선수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스프링보드에서 뛰어 올랐어요. 뛰어 올랐을 때 어떤 경로를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뛰어 올라서 나중엔 자, 요 안으로 이제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스프링보드에서 뛰어 오른 지 T초 후에 이 선수의 그 높이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h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t에 대한 함수로서 2차 함수로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는 거네요. 자, 알고 싶은 건 뭔가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여기죠. 그쵸?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즉 최대 h를 우리가 찾는 거죠. 자, 그러려면 주어진 식에서 여기에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자,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네, 기존에 했던 것처럼 완전제곱식 조금 복잡한 것 뿐입니다. 얼마가 더해져야 완전제곱식이 되겠어요? 반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5분의 3의 자, 제곱을 내가 더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더한 만큼 다시 빼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은 25분의 9예요.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5가 곱해진 거죠. 사실은 요 숫자 요 마이너스 5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은 얼마를 해준 거냐? 마이너스 5분의 9를 해준 거니까 우리는 더해줘야 되겠죠? 자, 더하기 5분의 9가 자, 더해져야 되죠. 요 3에다가. 그래야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t-5분의 3의 제곱.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하면 3에다 5분의 9를 더하니까 5분의 15, 5분의 2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선수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5분의 24m다. 그때 t는 5분의 3이죠. 그쵸? 예.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2차 함수요? 2차 함수를 한번 볼까요? 네, y는 전개할게요. 8-4x 더하기 2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자, 이렇게 전개해서 8-4x 더하기 2x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자,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겠죠. 자, K가 뭐냐에 따라서 자, 모양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보면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뭐가 되겠니? 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식의 모양은 자, 주어진 식의 모양을 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쳤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자, 지금 현재 선생님이 1을 빼줬죠. 1을 빼줬기 때문에 1을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런 형태로서 우리가 모양을 대략 추측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k 더하기 9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자,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네,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x가 마이너스 3부터 움직이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거리보다는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거리보다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네, 이 여기에서의 값과 뭐 여기에서의 값이 이렇게 있다면 자, 우리는 최소값은 x가 3일 때 같겠네요. 그쵸? 자, 일단 최대값이 8이다 그랬으니까 이 조건에서 k 더하기 9가 최대값인데 이 값이 8이다 그랬기 때문에 네,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 문제에서 준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최소값. 자, 최소값은 x가 3일 때 같겠죠. 3일 때 같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 3을 넣습니다. 3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k가 아까 우리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16 더하기 8. 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결국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생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연 관람권의 가격을 X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이 X만 원을 자, 잘 보면 문제를 잘 한번 보세요. 한 달 동안의 공연의 이익금, 한 달 동안의 공연의 이익금 Y는 이 공연 관람권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연 관람권의 가격을 6만원 이상 9만원 이하로 정할 때 한 달 동안의 공연의 이익금이죠. 자, 이익금 Y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이럴 때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5, 자, 모양을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6x 반의 제곱 64를 더하는데 사실은 64를 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5 곱하기 64 요만큼을 내가 빼준 거네요. 마이너스 320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더하기 32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마이너스 200 이렇게 표현이 되면 자, 주어진 식의 모양은 이런 이차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생겼나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쵸? 예. 원래 x에 대한 범위가 없을 때에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8, 자, 120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x의 범위가 전체가 아니라 6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8에서 6까지가 더 멀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자, 6일 때, 그 다음에 9일 때,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공연 이익금의 최대값은 x가 8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즉 8만원, 공연 관람권이 8만원일 때 최대값, 이익금의 최대값은 120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공연 이익금의 최소값은 x가 6일 때 공연 관람권의 가격이 6만원이 되는 거죠. 6만원. 그때 최소값이 되더라. 최소값 x자리에 6을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20에다 120을 더하는 거니까 10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단위는 100만원, 최소값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주어진 문장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요 모양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요 주어진 문제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안 만나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것은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모든 x에 대해서, 또는 자,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교점이 개수가 없으면 되겠죠. 이 교점이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교점의 개수가 제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판별식에 대한 문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0의 판별식 d를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 자,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요. 13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4a가 13보다 크면 되겠죠. 즉 a는 4분의 13보다 크면 되겠네요. 근데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이네요. 4분의 13은 3점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4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자, 2차 함수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가조건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의 값과 4에서의 값이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2에서의 값을 집어넣으면 자, 그 다음에 4에서의 값을 집어넣으면 자, 그래서 같다 그랬으니까 4-2a 더하기 b와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를 찾으면 6a는 마이너스 12, 즉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네, 실제로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좌우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의 값과 그 다음에 4에서의 값이 같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하건대 실제로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도
바로 알 수 있죠. 꼭점의 좌표는 좌우 대칭이 되는 곳이라서 꼭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중점. 이 중점에 해당되는 곳이니까 1,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지금은 뭐 이해를 하면 좋고 이해가 안 가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a가 마이너스 2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x를 찾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나 조건을 이용해 볼게요. 지금 이제 가조건을 얘기했고, 자, 나 조건에서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 그랬죠? 자,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b. 자,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더하기 b를 갔는데 이게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좌표가 x가 1일 때 어떤 값을 갖더라 그 얘기죠.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겠네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x의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요. 마이너스 3부터 자 6까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그러면 이 1에서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멀면 멀수록 점점 커지겠다. 그쵸? 예, 그래서 x가 1에서 6까지가 더 멀죠. 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보다 자, 6까지가 뭡니다. 그래서 6일 때 값, 6일 때 값이 뭔가 있겠죠? 이 값이 최대값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x가 6일 때 같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x자리에 6을 집어넣으면 6 빼기 1의 제곱 아까 우리 b가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래서 b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하면 25에서 3을 빼니까 22. 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은 22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을 잘 생각해 봅시다. AC가 10이고 BC가 8인 직각삼각형이네요. 자,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한 변 A, B는 일단 구할 수 있나요? AB의 제곱에다가 8의 제곱이 B변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AB의 제곱은 100에다가 64를 빼서 36. AB의 길이는 6이 되겠다. 그쵸? 예. 자, 이 직사각형의 ABC, 직각삼각형 ABC의 빗변 AC 위에 점 D에서, 자, 문제 보겠습니다. D에서 두 변 AB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은 자, 이 점 F, 점 E를 나타내는 거죠. 수직이 되게 내렸을 때 점. 자, 이랬을 때 이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이 넓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한 변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얘기죠. 변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좌표를 도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F의 위치를 X라고 놓겠습니다. 자, F의 위치를 X라고 놓는다. 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현재 중학교 때 닮았다는 개념을 이용을 할게요. 자, 닮았다. 어떻게 닮았냐? 이변대 이 작은 직각삼각형 보이나요? 작은 직각삼각형과 자, 큰 직각삼각형은 닮았죠. 예, 닮았어요. 어떻게 닮았냐?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8에서 x를 빼죠. 예, 그래서 닮은 비는 8 빼기 x 대, 자, 큰 직각삼각형 8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나요? 여기 이제 몰라서 뭐 y라고 놓을게요. 자, y라고 놓을게요. 자, y 대 6 이렇게 닮았죠. 닮은 비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이는 우리가 x 곱하기 y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y가 x에 대한 식으로 자 표현이 되더라. y는 8분의 6, 8 빼기 x, 6 마이너스 4분의 3x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자, 그래서 넓이를 보통 우리가 s라고 하는데 이 넓이는 x 곱하기 y 자리에다가 6 마이너스 4분의 3x 를 넣으면 이 넓이 자체가 x에 대한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전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 더하기 6x. 단 우리가 잡은 x에 대한 범위는 있습니다. 자, 이 잡은 x는 BC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0과 8 사이에 있는 바로 그 x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좀 분수 형태가 있어서 보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2차 함수니까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4분의 3을 이제 빼놓으면 안에다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줘야 되죠. 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네요. 자, 더하기 16 해주고 더하기 12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네. 자,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그래서 실제로 x가 자, 4일 때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 1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 말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10이다. 그때 요 x의 위치가 4가 되는 거죠. 네. x는 4가 되고 그때 이 직사각형의 그 가로가 4가 되는 거고 높이는 3이 되는 거네요. 자, 이제 이 단원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사실 딱딱한 얘기를 하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도 시간이 이제 그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제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런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또한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라. 그런데 깊이 가려면 굽이굽이 돌아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가라. 그런데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가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야 되고요. 또 깊이 가야 되고 또 푸른 숲이 돼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